안녕하세요. 럭셔리 인사이트의 김현진입니다. 럭셔리 인사이트는요, 럭셔리 섹터 전반에 걸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채널입니다. 얼마 전 4천만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루이비통 공식 인스타그램에 라떼 아트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은 루이비통이 그들의 커피 브랜드를 만드는 걸까요? 라고 댓글을 달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커피 사진은 2020년 2월에 일본 오사카에서 오픈한 르카페 V에서 판매하는 음료였습니다. 르카페 V는요, 루이비통 매장 꼭대기인 7층에 위치해서 쇼핑을 하면서 또 여유롭게 티타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든 카페입니다. 옆편에서는요, 소수 고객들에게만 제공되는 레스토랑인 수라가보 V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만의 럭셔리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곳이죠. 심지어 이 레스토랑은 프랑스 유명 레스토랑 셰프가 만든 고급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루이비통뿐만이 아닙니다. 구찌 역시 2015년 상하이에 1921 구찌라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이태리 피렌체의 구찌 가든이죠. 여기에 구찌 오스테리아 레스토랑을 오픈했고요. 또 이곳은 2020년에 미슐랭 레스토랑으로 새롭게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구찌 오스테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피드에 들어가 보니까요, 어떤 여느 전문 레스토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비주얼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 레시피를 공개할 정도로 전문성을 띠기도 하는데요. 또 이 식당의 구글 맵평을 보면 완벽한 서비스와 음식이다, 비싸지만 그럴 가치가 있다 라는 호평이 달리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미국 베벌리힐스 구찌 매장 루프탑에 식당을 열기도 했는데요. 레스토랑 내부에는 구찌 데코의 벽지와 앤티크 거울, 또 붉은 대리석 테이블, 구찌만의 디테일이 선보이는 바닥으로 또 어떤 디자인을 더해서 브랜드의 톤 앤 매너를 유지했습니다. 왜 이미 잘 알려진 명품 브랜드들이 카페와 레스토랑을 만드는 걸까요? 이런 마케팅 전략을 일종의 브랜드 익스텐션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기존에 잘 알려진 브랜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카테고리로 어떤 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예시들과 함께 명품 브랜드에서 이런 전략이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의 퍼스널리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레스토랑 또 카페를 통한 브랜드 익스텐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품 시장에서는요, 어떤 브랜드 개성, 브랜드 퍼스널리티에서 기인한 브랜드 이미지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죠. 브랜드의 개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설정한 개성을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경험하게 만들까? 라고 궁리하는 경험 설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매장들은 경험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럭셔리 매장들을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또 운영했다면 이제는 브랜드 자체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제품에서 제품으로, 또 제품에서 서비스로, 또 거꾸로 서비스에서 제품으로 어떤 익스텐션의 방향은 다양한데요. 이런 카페의 경우 제품에서 서비스로 브랜드가 익스텐션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비근한 예로 어떤 고급 화장품 브랜드가 스파를 내는 것도 같은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종 에르메스 매장이 있는데요. 여기 지하에는 가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신라호텔이 운영하는 에르메스 브랜드 카페 마당이 있습니다. 샐러드와 요리, 또 커피 등을 어떤 에르메스 식기에 담아서 서빙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르메스 상징인 고급 테라 가죽으로 만든 소파, 또 에르메스의 아트북 등으로 꾸며진 공간이 어떤 브랜드의 색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옆에 전시 공간도 함께 있는데요. 어떤 아트와 함께하는 에르메스의 어떤 브랜드 전략을 또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과 함께 위치한 레스토랑은 어떤 에르메스의 브랜드를 또 고급스러움을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청담동의 명품거리죠. 디올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요. 카페 디올이 이 스토어의 마지막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19,000원짜리 라떼, 3만 원이 넘는 조각 케이크, 이런 것들 판매하고 있는 거 아실 것 같아요. 되게 좀 사악한 가격인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잘생긴 프랑스 어떤 그 웨이터가 서빙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검색을 하면요, 또 10,000개가 넘는 인증샷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디올이라고 이렇게 어떤 라떼 아트를 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고급스러운 식기, 또 라떼 아트가 어우러져서 그 자체가 그냥 디올하다, 디올의 공간이다,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고, 또 이 메뉴 자체도 어떤 시그너처 메뉴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요, 화장실 디올 향수가 비치되어 있어서 언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 시각, 후각이라는 감각을 이용해서 디올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런 마케팅은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브랜드 로열티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요, 밀레니얼 세대에게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어떤 브랜드 익스텐션 전략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럭셔리 시장의 주 소비층으로 떠오른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들 겨냥한 마케팅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앞으로 소비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떤 이런 젊은 세대들을 잡기 위한 시도들을 해야 합니다. 브랜드에 있어서 고객과의 상호 소통을 통한 최적의 경험 제공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따라서 명품 브랜드의 브랜드 확장 전략은 아직 구매할 경제력이 좀 없는 그런 젊은 고객들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경험을 미리 할 수 있는, 브랜드의 경험을 미리 할 수 있게 설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까르띠에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에 한시적으로 좀 편의점 같은 매장을 열기도 했었다고 해요. 캐비어 아이스크림, 금가루 아이스크림, 트러플 고로케, 금박 도너츠 이런 고급 메뉴들을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까르띠에는 왜 카페나 레스토랑이 아닌 편의점을 열었을까요? 바로 까르띠에는 젊은 소비자들이 까르띠에를 편하게 경험하길 바랬기 때문이고, 젊은 소비자들은 편의점을 상당히 편한 어떤 공간으로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이런 편의점들을 오픈하면서 어떤 심리적인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까르띠에라는 브랜드를 생활 속의 어떤 브랜드로 친숙하게 어필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티파니 역시 브랜드 익스텐션으로 밀레니얼을 사로잡은 사례로 꼽히는데요. 아직 명품에 대한 어떤 구매력이 없는 젊은 고객들은 좀 매장에 들어서기가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부담스럽잖아요. 이럴 때 뭐 고가의 사치품을 꼭 이렇게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양한 음식, 그 다음에 음료를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블루박스 카페를 오픈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또 워낙에 유명한 영화기도 하잖아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런 모티브로 한 다양한 메뉴의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했고, 실제로 젊은 고객들이 열광했습니다. 또 티파니 주얼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기들, 또 여권 케이스와 같이 좀 가벼운 제품들, 또 강아지 어떤 밥그릇, 사료그릇 같이 어떤 티파니의 제품들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친숙한 제품들을 많이 또 노출시켰습니다.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방문했고요. 또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노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소유보다는 뭐 경험을 원한다, 어떤 젊은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 변화인데요. 이런 젊은 세대들이 있고 또 이런 공간에서 이들이 경험의 자신의 삶의 어떤 인증샷을 남기는 역할을 한다는 게 상당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들의 허세 심리를 자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젊은 고객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명품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죠. 예컨대 뭐 이전에는 샤넬 슈트를 사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어떤 립스틱으로 만족을 했다면, 이제 샤넬 카페에서 브랜드를 경험하면서 본인이 이런 브랜드의 철학과 정신을 공유하는 상당히 럭셔리한 소비자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과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앞으로 이렇게 영민한 명품 브랜드들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또 새로운 경험을 창출해낼까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